실제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오늘 할 얘기는 뭐야? 최근에 주위에서 이제 의류 전문 쇼핑몰들 같은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런 의류 쇼핑몰 성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반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가 된 계기가 의류 쇼핑몰들이 붐을 일으키면서였었거든. 뭐 스타일란다나 뭐 인블리 이런 것처럼 지금도 사실 들으면 꼭 알 수 있는 브랜드들이 그때 이제 한참 붐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온라인 쇼핑을 알려줬지. 지금도 오픈마켓에 들어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의류 쇼핑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 또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브랜딩도 가능해. 뭐 흔히 말하는 동대문에서 택가리를 해서 장사를 해도 내 브랜드를 띄울 수 있고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고, 꼭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한국 동대문 상가에서만 가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것이 의류 쇼핑몰이니까,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과 달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져가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어떤 하이리스크가 있을까요? 일단은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이즈가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야. 물론 기존에 있었던 제품을 택가리를 해서 파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쇼핑몰들과 차별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체 제작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 그럴 경우에 잘 팔리면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지만 재고가 남을 경우에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거기다가 M 사이즈만 다 팔리고 X라지 사이즈랑 S 사이즈가 남는다고 해도 사실 재고가 남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가 좀 어려워. 다른 품목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팔 수 있는 반면에 옷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못 팔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감가상각이 큰 것 중에 하나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스크가 크다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다른 쇼핑몰들은 키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잖아. 그런데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미적 감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내가 좀 딸리는데, 만약에 나는 굉장히 옷을 좋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뛰어들게 되면 망하기 딱 좋은 곳이지. 그러면은 의류 쇼핑몰이어도 의류를 이제 가져오는 소싱처가 있을 텐데 혹시 추천하는 소싱처 있으신가요? 의류 같은 경우에 크게 나눠보면 내가 자체 제작을 하는 게 있고, 평화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가져와서 파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VVIC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요즘에 좀 많아졌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을 팔았다면 최근에는 중국이 워낙 저가의 제품을 많이 파니까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파는 경우도 꽤 많이 생기지. 근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을 사입하라고는 난 사실 잘 말을 못하겠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질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질이 약간 느낌이 달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들부들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 약간 면 재질로 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에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면 재질보다는 약간 좀 미끌미끌한 재질의 옷들을 좋아해. VVIC에서 사입을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 VVIC에서 그나마라도 사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운동복 정도? 운동복은 사실 어느 나라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 근데 일반적인 일상 옷, 특히 여성옷 같은 경우에는 VVIC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이 자체 제작과 평화시장에 가서 소싱하는 방법이 있는데, 평화시장은 말 그대로 동대문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샘플 달라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옷 찾아가지고 그 옷을 모델에게 입혀서 사진 찍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물건을 파는 형식이야. 내가 디자인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사진 찍어서 올려서 물건이 팔렸을 경우에 다시 그 평화시장 가가지고 택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제품을 그대로 보내주든지, 이제 그거는 판매자의 선택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내면 끝이야. 거의 위탁 판매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그 경우에도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따로? 그치. 만약에 오늘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주문 들어온 거를 시장 가가지고 구매를 해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의류 도매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바로바로 주문 넣으면 출고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위탁 판매가 가능한 거지. 굳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물건 팔 수 있어, 이제. 아까 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게 자체 제작인데, 자체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유명한 브랜드들, 뭐 예를 들면 프라다나 샤넬, 구찌 이런 브랜드들에서
패션쇼를 하거나 신상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비슷한 형태로 카피해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냐면 대부분 의류 쇼핑몰 사장님은 물론 디자이너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전공자 출신들이 많거든.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어디에서 예쁘다라고 하는 제품을 빨리 입수해서 그 제품을 카피해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슈도 굉장히 많았었어. 외국에 있는 유명한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판다. 근데 특허권이 좀 어려워. 물론 특허를 걸고 그 특허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옷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나오잖아. 3개월 단위로? 빠르면 1개월 단위? 아니면 주 단위로도 사실은 옷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특허권을 등록하거나 디자인권을 등록하려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디자인을 준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받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 그 특허권, 디자인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몇 센치가 차이 나느냐, 기장이 몇 센치가 차이 나느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단추를 어떤 방향으로 다느냐에 따라서도 특허권을 뚫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특허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물론 브랜드를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하면 문제가 되겠지. 근데 거기서 그 컨셉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처벌할 도리는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진행을 하시더라고. 근데 모티프를 이제 해외 유명 패션쇼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해도 자체 제작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아니야? 숙련된 장인 같은 패턴사들은 패션쇼에 나오는 옷만 보고도 샘플을 만들어내주죠.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 일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이잖아. 베테랑이기 때문에 웬만큼 보시면 다 알아. 아, 저기서 어떻게 지금 비율이 되는구나, 어떤 비율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 알고 대략 소재도 완벽하게까지는 못 맞추겠지.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맞추셔. 원단이라는 게 새로운 원단 기술이 막 발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 실제로 원단이라고 해봤자 직물, 니트, 부직포 이 정도가 끝이야. 그 셋 중에서 이제 변형돼서 쓰는 것들이라서 그거는 뭐 딱 보면 대충은 다 감이 오지. 그러면은 혹시 그 말씀하신 방법이 3개 정도 있는데 3개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이 있나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좋은 방법은 없다니까.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VVIC나 동대문 사입이 좋지. 오히려 처음 시작을 해줬다 그러면 동대문 사입이 가장 좋을 수 있어. 왜냐면 실제로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VVIC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아예 재고 없이 시작하기에는 동대문 사입이 가장 좋긴 하지. 근데 이거는 계속 쓸 수는 없겠지. 왜냐면 똑같은 옷이 똑같이 계속 나오면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가격 경쟁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마케팅을 엄청 쏟아 부어가지고 내 사이트를 유명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진짜 엄청 이쁜 피팅 모델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 피팅 모델을 띄우면서 내 사이트를 띄우는 방법이 있긴 한데 다 어려운 방법이잖아, 초보들한테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쨌든 사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동대문 사입 얘기하셨는데 현실에 있는 의류 도매상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입지, 본인의 사무실이랑 이 도매상가랑 거리가 중요하지 않나요? 실제로.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게 좋겠지. 왜냐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처음에 샘플을 사러 가서 내가 어떠한 제품을 가져올 때는 내가 꼭 가야 되잖아. 근데 주문이 들어갈 때는 내가 꼭 안 가도 돼. 뭐 어떠한 스타일의 M 사이즈 몇 장 어디로 보내주세요, 택배 보내달라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주문서를 바로 거기다 넣어버리도 되지. 그런 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찌되었건 처음에 셀렉을 하러 갈 때는 내가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가까운 게 좋겠지. 그리고 패션 같은 경우는 유행이 좀 많이 바뀌는 편이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계속 트렌드를 본인이 확인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어려워. 실제로 어려워. 그래서 예전에 패션 잡지 같은 곳에 보면 패션을 이런 말로 정해놨더라고. 생물이라고. 흔히 말하면 수산시장에 있는 생선이랑 똑같다고. 오늘 파는 거랑 내일 파는 거랑 모레 파는 거랑 신선도가 달라지잖아. 똑같은 생선이라도. 그런 것처럼 패션도 지금 파는 거랑 한 달 뒤에 파는 거랑 두 달 뒤에 파는 거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지금 처음에 신상을 냈을 때는 세일을 안 하겠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 안 팔리기 시작하면 세일이 들어갈 거잖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진이 적어드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청 어렵지. 근데 옷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옷을 못 입어? 내가 스타일을 잘 못 챙겨? 라는 사람이 옷 장사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 나는 내가 막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다니니까 나는 나 정도 옷 입고 다니면 괜찮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옷장사 시작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나름 트렌드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샘플을 보러 시장을 돌아다니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트렌드를 계속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그룹에 속해 있으므로 모르고 싶어도 알 수밖에 없게 돼.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옷 입을지 모르는데 쇼핑몰 차릴게, 이런 사람은 없을 거잖아. 본인이 센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런 사람 많지. 이게 내가 입었을 때 잘 연출하는 거랑 남들을 입혔을 때 연출하는 거랑 분명은 다른 영역이거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얼굴 잘생긴 사람은 사실 어떠한 옷을 입어도 웬만큼 잘 어울려.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입을 때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내가 옷을 잘 입으니까 내가 입는 옷을 그대로 팔아야겠다, 이런 거랑 정말로 몸도 별로 안 좋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옷은 잘 입어, 이 사람 두 사람을 똑같이 놨을 때 성공할 확률은, 옷만 잘 입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 거지.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비단 의류업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셀링을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셔. 내 물건을 올리면 대박 날 거야, 난 이 물건 팔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파시지. 그거 다른 건 안 그러냐? 대부분 다 그렇지.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 이 영상 올라가서 나 단숨에 100만 구독자 얻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유튜브 시작하잖아. 그래놓고 나 3개월 동안 1000명 모으기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 똑같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보는 눈이 나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2000년 전의 학자인 그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 너 자신을 알라고. 그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하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채워가면 훨씬 더 좋은 온라인 셀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자, 오늘은 이 의류 쇼핑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의류 쇼핑몰이라는 곳이 온라인 셀링몰에서도 좀 특이한 곳이에요. 다른 쇼핑몰과 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쇼핑몰이고, 사실 여기서 잘하면 정말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여기서 잘못하면 재고를 모두 다 떠안아서 쪽박이 날 수도 있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 되는 그런 쇼핑몰이기도 하거든요.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의류 쇼핑몰은. 의류 쇼핑몰을 지금 막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본인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오랫동안 이 쇼핑몰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의류 쇼핑몰을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이 없는 쇼핑몰이에요. 오늘은 의류 쇼핑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신다면 제 목표인 구독자 10,000명을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